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중개학원에서 고1, 2 내신 수학을 맡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봤었던 서러불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볼 텐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난이도의 시험지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 수준이나 학생들의 이제 어떤 성취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체 19문제 중에서 이제 고난도 문항이 한 3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마 1등급 컷이 한 2문제 안쪽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문제 또는 뭐 1문제 반 정도로 나올 텐데 1등급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빼곡하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컷이 나오면 알겠지만 결국은 1등급 컷 그리고 2, 3등급까지는 한 문제 차이로 좀 결정이 많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빼곡하고 그만큼 이제 기말고사까지도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해서 이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3문항 정도 있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기 전에 표를 좀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기 단원들을 써놨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교재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단원을 막 세세하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원들을 다 나눠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단원을 구분지어서 공부를 하려는 좀 경향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이제 선생님 교재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단원 통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원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시중 참고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항식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이제 다항식에 연산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인수분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과서도 그렇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이 세 단원을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원 통합적으로 좀 유연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다항식으로 이렇게 잘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도 이렇게 4단원과 5단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복소수 문제도 있고 2차 방정식 문제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의 이제 허근과 관련해서 복소수의 성질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6단원이 2차 함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해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2차 함수에서 이제 꼴랑 3문제밖에 안 나왔거든. 심지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고 뭐 11번 같은 경우나 그냥 2차 함수에 그냥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하나 정도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안 나와서 아무래도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말고사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부등식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말고사 때 이제 다루지 못하는 요 1단원에서 열심히 출제를 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심지어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세 문항이 전부 다 요 다항식, 항등식 단원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어떨 수가 있냐면 어떤 학생들은 2차 함수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유난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들마다 이제 학생들의 편차가 좀 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시험지 자체가 특정 단원에 치우쳐서 출제가 돼버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차가 이제 더욱 더 심해지겠지. 해서 이제 출제를 하실 때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험지고요.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 난이도는 이제 초록색을 하 난이도로 그리고 이제 분홍색을 상 난이도로 이제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출처도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제 학력평가. 보통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4점짜리, 주로 4점짜리가 출제가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선생님 이제 교재는 이제 리뷰에서 다루는 문제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시중 참고서에서 고난도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특정 어느 책에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학력평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 5문제라는 건 그 문제가 이제 그대로 출제됐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리뷰 교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선생님이 쓰는 이제 학력평가 교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어려운 사점들에서, 어려운 사점짜리 문제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느 학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작정 어려운 참고서들을 막 풀린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시중 여러 참고서들을 이용해서 뭐 고난도 문항들을 다룰 수는 있겠지. 그게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들을 잘 마스터를 한다면 중간이나 중상 난이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다룰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교과서 대표 유형이 있을 거야. 얘는 이제 교과서 수준이에요. 교과서가 되겠지. 해서 대표 유형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을 충분히 잘 다뤄야 됩니다. 이제 학평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는 시험 대비가 사실 마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어디에서 특정한 문제에서 나왔니 안 나왔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지를 다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 단원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시험 점수는 결과로서 그냥 따라올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평 문제들, 어려운 사람들까지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다 공부가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잘 마스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고난도 유형을 공부를 하는 게 맞겠지. 해서 얘는 이제 좀 나중 얘기라는 거. 해서 이제 기본을 좀 충실히 다지자. 그렇게 하면은 뭐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적정 수준까지는 다 충분히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마스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각 문항별로 해설은 선생님이 이제 또 따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문제랑 해설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합시다. 이어서 이제 고난도 문항 3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뭐 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문제 자체는 선생님이 첨부해 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객관식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는 건데 역시나 항등식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첫 번째가 대입이고요. 두 번째가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걸 잘 해야겠지. 해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제 특정한 차수의 개수의 합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고 1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다항식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문제는 이제 아니었을 텐데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본 문제보다 상수항을 좀 결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낮춰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연습할 때는 이제 상수항까지 모르는 걸 다 연습을 했었잖아. 그래서 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15번에서는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지.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빌려서 하긴 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꼭 확인을 했었어야 됐고 그게 제대로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다들 이제 보시느라 수고를 하셨을 텐데 기말고사를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서 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학교 시험 난이도가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등급 컷은 많아도 한 2문제 정도 내에서 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문제 또는 1문제 정도에서 이제 걸릴 텐데 어떻게 1등급 컷이 나오든 간에 2, 3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문제 정도로 한 문제적 차이 정도로 다 결정이 될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실제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윗부분에 좀 빽빽하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번 난이도랑 좀 비슷하게 기말은 그대로 출제가 되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엄청 어렵다거나 엄청 쉬우면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절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아마 시험 난이도 자체는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말고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 단원들 자체가 그냥 어려운 단원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는데 이 부등식 단원에서 그냥 부등식도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때 봤었던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상하리만치 2차 함수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최대최소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 그냥 무난한 최대최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도 이제 전혀 묻지 않았고, 그렇다는 걸 보면 분명히 기말고사에서 만약에 이차함수를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충분히 부등식 단원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 단원이 뭐 기말고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할 건 아니고, 소홀히 할 건 절대 아니고, 밑에 써놓았듯이 이차함수 공부를 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볼 건데, 이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전체가 다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직선에서 자르는지, 원의 방정식까지 들어가는지, 좀 무리를 하더라도 도형의 이동 끝까지 들어가는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까지만 딱 시험을 봐버리잖아.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때 도형의 방정식 일부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험지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을 2번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겠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거고 해서, 일단 단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해서 시험 난이도는 똑같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계속 그냥 누적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단원이 누적이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차함수 반드시 공부를 다 하고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부등식 단원에서는 그 부분이 더 부각될 거거든. 해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에 써 있는 이 부등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3,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그 해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도 언제 또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얘네들은 2학기 중간고사에 또 출제가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냥 집합 명제로 출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여름방학 때겠지.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수업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집합 명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결국 또 뭘 질문하냐면 방정식, 부등식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기말고사를 보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는 그냥 보고 이렇게 치워버려도 괜찮거든? 근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있게 확실하게 좀 마스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대비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선생님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소개만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대비는 이렇게 3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전 개념을 다루는 오를쓴 교재인데, 이 교재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주제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실전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교재를 이제 선생님이 잘 써놨으니까 이대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5월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중간고사를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제 알겠지만,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시험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지를 받으면 특정한 단원을 이제 구분을 짓는 건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거거든. 그래서 좀 단원 통합적인 사고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력평가 기출문제, 이제 보통 모의고사라고 하지, 선생님이 이제 학평이라고 부르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서러벌고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기출문제, 내신 기출의 좀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단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 해서 당장 뭐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교재 리뷰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로 이제 학교별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서러벌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시중 참고서에서 몇 문제씩 이렇게 좀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거거든. 뭐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걸 의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험지를 이제 받아봤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준비를 해야겠지. 해서 이제 학교별로 고난도 유형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특정 학교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학교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 이제 5주차, 6주차쯤 됐을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대비 같은 경우는 한 6월 초쯤 되겠지. 이제 그때쯤부터는 이 학생들한테 주간지를 나눠 드릴 텐데,
이제 각자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학교별로 그렇긴 한데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이제 대표형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표형을 더 연습을 시킬 거고, 아니면 이제 충분히 고난도 유형을 공부를 해도 되면 역시나 이제 그에 맞는 문제들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워크북 형식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제 주어진 분량을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이렇게 3권만 공부를 하면 이제 충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잘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역시나 이제 기본 개념인 두루주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겠죠. 수학화에 대한 개념을 해서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마냥 이제 문제집을 그냥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서 이제 학교 시험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첫 시험을 좀 봤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치우면 제일 좋은데,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를 막 했을 거거든. 근데 그 안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될 거고, 또는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거든. 어디 대한민국 고1 학생이 처음부터 뭐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겠어, 그치?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행착오가 되려면 거기서 배운 점이 있고 개선이 되어야겠지.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돼야 될 거고, 그게 1학기 안에만 이루어져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각 과목별로 이제 학습 방법이 혹시라도 조금씩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잘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고, 본인에게 이제 뭐가 더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험을 마칩시다. 해서 이제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때 다시 봅시다. 수업에서 봅시다.